자, 방송 진행합니다. 일단은 주간 단위의 흐름이 뭐 상당했습니다. 어차피 에디슨 EV는 우리랑 크게 상관이 없었죠. 실질적으로 뭐 교육은 일부 해드렸습니다만 그 종목에 대해서 개별 매매 이외에는 윤 정도가 매수 사인을 강력하게 드린 적은 사실 없어요. 뭐 매수 사인을 드릴 수도 있을 법했는데 글쎄요.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뭐 시장 상황의 영향도 있었고요. 그 대신에 이제 화요일, 수요일에는 DB하이텍의 신고가 랠리가 나왔고 DB하이텍 화요일 날 꼬리 달려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 수요일 날 뭐 추가적으로 신고가 랠리를 줬고 역시 이제 꼬리가 살짝 달리긴 하고 목요일 날 눌리긴 했습니다만 금요일 날 DB하이텍의 신고가 랠리,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주성엔지니어링의 신고가 랠리, 또 이데일리 TV에서 수요일 날 교육을 해드린 LG전자가 바로 목요일 날 9%대 폭등,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금요일 날 강세를 띄었다가 이제 시장 영향으로 눌렸죠. 그리고 12일 날, 그러니까 그 수요일 날 LG전자와 함께 들여다봤던 LG이노텍 목요일 날도 추가적으로 이제 교육을 해드렸단 말이죠. 목요일날 시간에서 강세를 4%나 띄었고, 근데 결론적으로 그 흐름이 금요일날 13% 장중의 고점이 13%까지 치고 올라오는 그런 탄력적인 수익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밀려 내려갔다가 그나마 이제 장 막판에 종가 관리 잘 들어오면서 9%대 강세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 전체적으로 주간 단위의 지수는 사실상 좀 밀렸지만 IT 쪽의 흐름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렇게 뭐 눌리지 않았어요. 또 특히 이제 전년 대비해서로 따지면 배당락가만 했을 때 뭐 충분히 13만 원, 또 삼성전자 8만 원 그런 기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기도 탄력을 좀 줬죠.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수요일까지 어마어마한 탄력을 줬던 LG화학, 올해 들어서만 이제 24% 저점 대비 27% 들어올렸는데 목요일 금요일 LG화학이 좀 많은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금요일 조정에서는 이제 조금 위안을 삼는 부분이 거래량이 30만 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개인들에게 떠넘겨질 수 있는 물량이 뭐 제한적이었다라는 건데, 결국은 확인해 보니 개인들이 오히려 물량을 소폭이나마 뺏기고 마감이 됐다라는 거, 상당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머지 부분의 흐름에 있어서는 뭐 자동차인데 자동차도 그다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간 단위에 우리 입장에서는 주력주의 기준은 나쁘지 않았다. 다만 게임주에서 탄력적인 반등을 못 잡아낸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요. 다음 주에 게임주가 가격 탄력이 나오면 이제 샛별형 정도의 흐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익 종목도 일정 범위는 좀 정리를 해놔서 크게 버겁진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주력주 위주에서의 수익과 교육 종목, 변동성 종목에서의 수익 범위 잡아나가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에 시가총액 1조 미만, 에디슨 EV가 시가총액 1조 이상까지 올라왔다가 미끄러져서 1조 미만이 됐어요. 1조 미만의 에디슨 EV 12월 1일 이후에 213.85%의 뭐 등락 범위의 수익, 교육 이후의 기준이 되겠죠. 나머지 이제 뭐 에코캐빈이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사실상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저런 그러니까 저 종목군 기준에서 상장주들이고 뭐 검증도 돼 있고 다 합니다만 일부의 종목은 이제 머니게임 양상으로 왜곡돼 있기도 하고 해서 교육용 기준에서만 좀 들여다보시는 수준인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기준도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종목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면, 뭐 한국 PNC 같은 경우는 사실 개별 매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시기가 그렇게 원활치 않은 종목이에요.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이제 우리가 들여다보는 종목이 DB하이텍, 그리고 대덕전자는 좀 이제 정리를 하자. 비중이 높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래 두산중공업이 이제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유지를 하고 있는 관점이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어려운데 유지를 하고 있고, 뭐 손실 났다고 없으면 다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 뭐 다 수익 났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LG노텍 뭐 이렇게 잘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또 LNF도 이제 정리를 좀 잡을 거예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실질 주력들 IT 극대형주의 기준에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주성 엔지니어링, DB 하이텍, 뭐 심텍, 이런 종목군들, LX 세미콘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자동차 완성차 기준에 현대차, 기아, 그리고 LG화학까지. 이번 주 기준에서 또 금요일 기준에서 이제 특히 금요일 기준에 이제 교육 기준 종목군들이 뭐 심텍 같은 경우에 1%의 강세인데 거래대금이 원체 제한적이라서 빼놨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거래대금이 좀 미흡합니다만 그래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죠. 사상 최대치인가요? 하여간에 신고가 랠리의 기준. 그리고 DB하이텍의 뭐 사상 최대치 신고가, LG노텍의 신고가 랠리, 그런 기준들을 한번 하나씩 보시죠. 자, 이렇습니다. 1월 1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 1월 17일부터도 이런 그 개장 전에 교육 종목을 쭉 올려드릴 텐데, 뭐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2,300개 종목에서 5종목 올려드린 게 하이닉스, LG화학, 포스코, LG노텍, DB하이텍. 이 종목군들이 좋은 건 뭐냐면요. 이 종목군들이 좋은 거는 대형주들의 좋은 점은 생각할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든 미끄러지든 생각할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할 시간을 바탕으로 해서 대처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주력주에서 설정해서 들여다보는 거고요. 그리고 DB하이텍이 그 중에서 이제 또 LG노텍이 그 중에서 금요일까지의 신고가 랠리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 굉장히 크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화요일 날 관심 종목에서도 KB금융, 포스코, 현대차, LG화학, 삼성전자. 왜냐하면 이제 시장의 이 글로벌 시장에 특히 이제 미국 쪽의 흐름이 다소 이제 그 어두웠기 때문에, 그죠? 그들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이후에 눌림폭이라 괜찮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지수 연동폭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성장주로 분류하는 쪽, 뭐 최근 마지막 테마의 기준에서는 기존에는 이제 뭐 게임주도 될 수 있고, 또 게임주가 이제 마지막 기준이 되는 거죠. 그 2차 전지, 그죠? 2차 전지 쪽, 뭐 그런 쪽에 이제 테마군들 형성 이후에 흐름에서 게임주들, NFT, 블록체인, 뭐 NFT, 메타버스, 또 코인 관련주 한동안 연말 또 11월, 12월, 그 다음에 연말 연초까지 하여간에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화요일의 경우에는 시장 지수 강화도 기대가 됐었고, 또 한편으로는 긴축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성장주들에 대한 변동성이 하방으로 좀 확장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됐건 KB금융, 포스코, 현대차, LG화학, 삼성전자를 올려드리고, 저 5종목 중에 현대차를 빼고인가요? 하여간에 전부 강세를 뗐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다 20조 이상짜리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윤정두가 멋을 부리려고 2,300개 종목에서 시가총액 20조 이상짜리 종목 5개를 올려놨을까요? 그러진 않잖아요. 윤정두도 마케팅해서 먹고 살아야지. 마케팅하는 방법을 모를까? 우리나라에서 마케팅 제일 잘한다는 윤정두가? 결론적으로 이거는 마케팅을 위한 범위가 아니에요. 실질 계좌 수익을 위한 범위이고, 지금 장에서 어떤 업종군의 어떤 종목을 편입할까의 기준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충분합니다.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차, 또 이제 포스코하고 KB금융 아직까지는 주력으로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 중에 KB금융은 주력으로 이제 넣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염두를 해두시고.
수요일 기준에서도 SK하이닉스, LG화학, 뭐 KB금융, LG 디스플레이, 위메이드까지도 넣어놨었는데 위메이드 변동성은 나왔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DB하이텍이라든가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었지만은 그래도 신고가를 계속 내주는 DB하이텍, 또 SK이노베이션, 또 에디슨 EV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을 잘 해드린 거예요. 이때 벌써 이미 DB하이텍의 경우가 이영훈 선생님께서 DB하이텍 20% 수익입니다. 10% 비중 20% 수익입니다. 근데 오늘 신고가니까 추가적인 또 수익 범위가 됐겠죠. 최수권 선생님 이제 20% 비중의 LG화학 19.01%. 그 흐름들의 기준에 뭐 일부 차익 실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G화학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한다? 과도한 조정으로 인식을 하는데 거래량 자체가 그래요. 30만 주의 눌림폭이라서 금요일 기준에. 거기에 이제 수급 범위는 오히려 개인들이 뺏긴 기준. 연 이틀 계속 조정받을 때 계속 물량을 더 뺏긴. 13일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14일 기준에서도 마찬가지고. LG전자, LG에너텍 이런 데 수익을 발생하니까 나인테크 같은 상한가 종목도 벤자민 선생님 잡아내신다는 거예요. 새벽이슬 선생님도 L전 평단 13만 3천 원입니다. 오늘 얼마 넘겨요? 15만 500원 넘깁니다. LG전자 평단 15만 평단이 아니라 15만 500원. 그럼 얼마예요? 단기간에 14일 기준에 LG이노텍, CIS 마찬가지. LG이노텍 어제 야간에 교육해드리고 어제 야간 교육해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린 게 뭐예요? 월요일부터 해서 월요일날 장 끝나고 에디슨 EV부터 해서 에디슨 EV는 월요일날 상한가 가고 화요일날 또 상한가 가고 화요일날 DB하이텍 52주 신고가 나오고 수요일날 DB하이텍 또 52주 신고가 또 나오고 목요일날 LG전자 9% 오르고 금요일날 LG이노텍 13%에 주성 엔지니어링 또 신고가에 또 DB하이텍 추가 신고가에 삼성전기에 오늘 등락률이잖아요. 장중고점. 매번 말씀드렸죠. 어제 가입할 걸. 또 어제 가입할 걸. 그 전날도 또 어제 가입할 걸. 그 전날도 또 주말에 가입할 걸. 오늘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새로 가입하신 분들 세 분인가 어제 그러니까 가입하셔서 오늘 접속하신 분들 세 분인가 뭐 이렇게 되시죠. 그분들은 오늘 하루 종일 웃음꽃이 피는 거죠. 9시 15분에 가입하신 분은 LG이노텍, 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DB하이텍 전부 저점에서 매매사님 다 받아가시고 월요일도 똑같은 후회 하세요. 똑같은 후회 하시라고. 어제도 하루 전에 가입했으면 LG전자 보합에서부터 9% 수익인데 그 전날은요. DB하이텍 좋은 건 알았는데 신고가. 문자 무지하게 강하게 발송을 해드렸잖아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은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난리가. LG노텍 또 주성엔지니어링 신고가인데 뭐. 또 DB하이텍 신고가를 내는데 뭐. 앞방 선생님 이번에 앞방 선생님 하여간에 어떻게든 일정 맞추신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오셔야죠. 뭐 어떻게든 일정 맞춘 게 어딨어. 무조건 오셔야지. 그래가지고 앞방 선생님 2월 12일 날 강연회 때 꼭 뵙는 걸로. 태민이 선생님도 갈팡질팡 하셨었는데 결국은 오시는 걸로. 지금 7분 남았어요. 자리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자리가 없어지겠죠. 왜? 일정들이 윤곽이 잡히면 이제 오시겠죠. 특히 이번에 이벤트 해드리니까 이벤트 활용하셔야죠. 윤정도 거 우리나라에 제일 비싸서 가입 못했어요. 이제 이벤트를 해드리잖아요. 강연의 이벤트. 4분기 이후에 위메이드의 저런 수익 범위들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LNF 지금 4위인가요? 그렇죠? 80%의 저런 수익들. 다시 볼까요? 4분기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 올려주신 수익 범위들이잖아요. 323, 360 그리고
시가총액 3위, 코스닥 3위까지 올라온 LNF 지금 4위인가 그렇죠? 에디슨 EV, 예? 또 시가총액 코스닥 2위 에코프로 BM, HLB 생명과 9월달, 한국 BNC. 나중에 우리 그 모니터링 하신 분이 지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기준에서는요 누적 수익 범위까지 다 올려주세요. 동 선생님 수익 계좌부터 해서 다 있잖아. 압박님 계좌부터 해서 다 압축해서 다 보여주세요. 아마 뒷부분에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을 이것도 또 앞에서 너무 길게 설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늘어지니까 짧게 끊어서 갈게요. 우리 추수꾼 선생님 LG화학 하락에서 12.8% 수익 구간 하셨는데 월요일부터 해서 복수전 해야죠. 그래서 LG화학의 간단하게 LG화학부터 볼까요? 또 까먹기 전에 뭐 어차피 월요일날 전략도 잡아드리겠습니다만 오늘 5.17% 밀렸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흐름이 연출이 됐단 말이죠. 투자자별 수급 동향 놓고 보시면 간단해요. 어차피 메이저들의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개인들의 지분이 10% 수준밖에 되지 않는. 오늘 어때요? 거래량이 30만 주면 최근에 가장 적은 거래량이죠. 1월 4일 이후에 가장 적은 거래량입니다. 장중에 말씀드린 내용이 거래량이 실려야 개인에게 물량을 넘기더라도 넘길 텐데 거래량이 저렇게 제한적이라면은 개인들에게 넘길 수 있는 거래량 자체가 뭐 어찌됐건 없을 수밖에 없겠네요. 7천만 주짜리 종목이잖아요. 7,059만 주인가요? 예. 지금 하루에 LG화학 같은 경우에 하루에 떠넘겨지는 물량 중에 많은 물량이 뭐 34만 주 이렇게까지도 떠넘겨졌단 말이죠. 34만 주. 그럼 대략 0.5%의 물량. 그러면서 변동성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의 기준은 어때요? 7천 주를 물량을 외국인들은 오히려 사갔는데 이게 그러니까 손바뀜인 거예요. 매도와 매수를 보시는 거예요. 그냥 순매수만 보시면 3만 6천 주 샀는데 기간 2만 9천 주 팔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순매수만 보면 하루 종일 매도한 거에 대해서. 근데 외국인이 한 명이고 기관이 한 명입니까? 아니죠. 외국인들 수십 군데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 수십 군데 국내 기관 투자자들. 거기서 손바뀜 보시면 일단 먼저 매도한 쪽은 이렇게 매도를 한 거예요. 3만 주 외국인들 매수한 것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15만 주, 기관이 7만 주 매도를 했다는 거죠. 이들이 합산해서 22만 주를 아랫방향으로 매도를 했다라는 거죠. 아랫방향으로. 그에 반해서 그러면 매수가 제한적이었느냐, 그래서 확 밀린 거냐? 그게 아니죠. 외국인들 매수가 오히려 더 많았는데 받아간 매수죠. 그래 알았어. 단기적으로 27% 올라왔어. 차익 실현 나오는 거니? 귀도 얇다. 물적 분할 악재야? 지주사 전환에 대한 할인 요인이 있어? 아니 그러면은 LG화학에 대해서 대주주들이야 뭐 대주주라고 치고 외국인들 멀쩡한 외국인들 지분 48.95%인데 얘들은 왜 안 나가니? 오늘 왜 더 사니? 손바뀜이 있다고 쳐도 왜 살까? 윤정두 얘기를 듣지 마시고 외국인들 얘기를 들어요. 외국인들하고 전화 통화해 볼 수는 없잖아. 48.95%의 외국인하고. 그럼 어떻게 보면 돼요? 외국인이 샀네 오히려? 근데 그렇게 뭘 말들이 많아. 물적 분할이 악재라는 둥. 뭔 말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말고 주변에서 채널만 돌리면 물적 분할이 악재입니다. CS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크레딧 스위스 쪽에 국내 애널리스트가 서울 지점의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것 같은데 물적 분할이 악재라는 거 이제 뭐 다 터트려 놨고 이제는 지주사 할인 요인 얘기하고 앉아 있어요. 지주사 할인 요인이 그럼 펀드 매니저들이 바보여서 그 보고서 내용 보고도 저렇게 결론적으로 매수 우위를 가지고 갑니까? 결론적으로 하여간에 어찌됐건 간에 결론은 수급 논리를 우선적으로 놓고 보시는 게 옳다. 수급 논리에서 LG화학이 결코 나쁘지 않다. 다음 주에 복수전 거래 싫고
그들이 메이저들이 사간 외국인들이 누적 수급이 뭐 49%에 달하니까 그들이 뭐 인위적인 주가 견인을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적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강세 부분을 이끌어 주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분석은요. 뭐 LG화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기본적 분석은요. 기업의 내재 가치를 보는 겁니다. LG화학이 지금 현재 물적 분할을 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지분이 없어져요? 매각했어요? 그렇게 매각해서 대주주가 혼자 꿀꺽 돈을 삼켜 먹어요? 아니죠. LG 에너지 솔루션의 추가적인 투자 부분을 증자를 통해서 진행을 할까? 아니면 IPO를 통해서 진행을 할까? 증자하는 게 좋겠어요? 응? 아, 그까이 거 증자하는 거 받을 수 있다? 아니, 지금까지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주가가 프리미엄이 형성됐던 부분인데 물적 분할함으로써 그 프리미엄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는요. 내재 가치를 따지는데 첫 번째는 LG화학이 자기 사업을 자기가 스스로 영위하면서 나타내는 그러한 실적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87회차 원고를 보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이제 LG화학의 흐름은 탄력적이었으니까 그럼 LG화학의 기준에서 자기 그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분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디슨 뭐 EV의 기술적인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떠나서라도 이런 LG화학 보시면 어때요? 막 그냥 수익 자랑들 뭐 쭉쭉 올려주시고 행복했잖아요. 그죠? 그 요 기준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기준을 잡은 거는 LG화학에 대한 실적 전체 상장 주식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255조를 예상했을 때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 중에 LG화학의 영업이익이 몇위? 5위다. LG화학의 영업이익이 왜냐면 지금 뭐 물적 분할을 한 상태이기도 하지만은 물적 분할을 안 했다고 해도 2차 전지에서는 2020년까지 적자였어요. 뭐 작년 결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영업이익의 저 영업이익의 5조 저 영업이익의 실체는 그냥 그대로 LG화학 분야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그 LG에너지 솔루션을 빼고 그냥 LG화학만 기준을 잡았을 때 5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업체라는 거예요. 시가총액 5위에 놓여져 있는 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LG화학보다 실적이 영업이익이 더 추정치가 뛰어난 현대차 8조 그리고 기아 5조 9천억 6조 수준이죠. 그들보다 시가총액이 더 높고 시가총액제가 3위까지도 올라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가치평가 부분을 절반만 인식을 잡는다. 지주사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사업 말고 자기의 사업은 빼놓고 밑도 끝도 없이 절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얘가 5조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3조죠. 이거 아니야. 이렇게 낮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긴축을 단행할 정도로 경기가 좋아졌죠. 그럼 얘는 경기 민감주란 말이에요. 경기 민감주라는 게 뭐예요? 경기와 함께 빠르게 움직인다는 건데 기초 소재에 들어갑니다. 경기가 민감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석유화학이. 그런데 경기가 살아나면서 상품 가격이 정상적으로 강세를 띠죠.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요에 의해서 상품 가격이 정상적인 강세를 띱니다. 원유가 정상 강세를 띨 때 LG화학뿐만 아니라 뭐 SK이노베이션 정유화학 업체가 재고 자산의 재평가, 재고 자산을 갖고 있는데 유가가 더 강세를 띄어 그 재평가 부분의 수익이 있는데 그거는 뭐 크진 않아요 사실은.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유가가 오를수록 가격에 대한 판매 단가에 대한 호가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마진율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 대비해서 2022년도에 좀 어려울 거다 아니라는 거지. 최소 그 수준 이상이라는 거죠. 왜? 금리를 이제 올리는 거니까. 이제 바닥 경기를 지표를 다 확인했고 돌리는 기준에 금리를 올리게 됨으로써
금리 정점이 아닌 상태에서는 여전히 시장은 금리 정점이 달할 때까지 강세를 띨 수밖에 없는 게, 또 실적은 그렇게 개선될 수밖에 없는 게 산업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LG화학이 결국은 컨센서스가 상향될 수밖에 없어. 만약에 상향이 안 돼도 3조 6천억 기준이면, 순이익 3조 6천억 기준에 지금 50조 원 기준이라고 친다면, 그럼 PER이 몇 배예요? 그렇게 버거울 수준의 PER은 아니라는 거죠. 플러스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 최소 70조에서 얼마? 120조까지 보죠. 그 시가총액의 할인 요인을 가지고 본인 지분의 50%의 기준이면, 그렇게 되면은 최소 범위가 30조에서 평가받는 부분이 최소 범위가 30조에서 50조 이상입니다. 그럼 30조만 잡아도 자기의 당기순이익 2021년 기준을 일단 잡습니다. 4조 이상을. 그러면 4조에 대략적으로 뭐 몇 배를 잡아줄까요? 7배? 8배? 10배? 4조 대비해서 10배 정도의 기준을 잡아준다면 40조에, 그리고 저기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도 아니지, 지분 가치에 대한 할인이지. 50% 할인을 잡아줘도 최소 범위 30조 70조 정도 돼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근데 그 70조는요 지난 2021년도 1월에 찍어준 고점 1,500원 곱하기 7,056만 주 하면은 그때 70조를 이미 넘겼던 겁니다. 자체 실적이 있고 거기에 프리미엄이 합쳐져서 그렇게 올라가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 그게 제 논리고, 시장에서는 그런 가치 인식, 가치에 대한 평가 부분을 받았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그리고 외국인들 그 메이저들이 그걸 인정했기 때문에 49%의 지분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적 컨센서스는 계속 상향이 될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매출의 기준은 어떻게 됐다? 석유화학이 물적 분할하기 전에 전지사업까지 같이 있을 때 45.6%가 석유화학, 전지가 41.1, 영업이익은요 109%. 왜? 전지가 9%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그래 합산해서 100%가 돼야 되다 보니 석유화학이 먹을 살리는 거죠. 그 이제 자산가치 부분이, 전지사업 부분이 47%. 돈 벌어서 여기다 시설 투자 다 해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시장 점유율이 2위, 세계 시장 점유율이 1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요게 기본적 분석인 거예요. 이런 게 대주주 지분, 외국인 지분, 그리고 개인 유통 물량, 이런 게 뭐다? 기본적인 분석이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은 뭐냐? 기술적 분석은 뭐 별거 없죠. 수급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게 기술적 분석인 것이다. 수급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HTS만 잘 보시면 외국인 지분율, 기관 지분율이 나옵니다. 그죠? 외국인 지분율, 기관 지분율이 나와요. HTS가 잘 발달돼서 외국인 지분율, 기관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과 기관 지분율을 우리나라는 표시해 주지만, 만약에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윤정두가 애플 주식 1조 달러를 샀다고 외국인 윤정두가 1조 달러 샀네 이렇게 표시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이제 굉장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콤 전산본 예전 전산본부라고 했죠. 지금은 이제 이름이 코스콤입니다. 그쪽에서 데이터를 주니까, 데이터를 안 줄 때 이 수급을 놓고 보는 것이 뭐다?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을 가지고 수급을 파악하는 거다.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뭐 일목균형, 볼린저 밴드, 뭐 그밖에 보조 지표는 말 그대로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을 응용해서
만들어 놓은 보조 지표일 뿐이다. 그럼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캔들 이동평선 거리량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시는 게 그게 기술적 분석의 첫 번째 단계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캔들이라는 건 양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캔들이 양초잖아요. 그 초를 보고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고 구하는 기술적 분석이다. 일본에서 300년 이상 된 거죠. 혼마 문해이사가 만들어 놓은. 그걸 스티븐 니슨이라는 분이 전 세계적으로 뿌렸다. 요 자료는 그대로 뿌려드릴 테니까 분봉과 일봉과 추봉의 월봉, 그 부분이 어떻게 기준이 잡히는지, 말 그대로 분봉은 분 단위의 봉을 얘기하는 거고요. 일봉은 일간 단위로 형성된 캔들을 그걸 봉이라고 일컫는 거죠. 주봉 마찬가지로 월봉까지. 그 기준에서 시가, 중가, 고가, 저가가 있다. 요 내용의 기초적인 부분을 동영상 교육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출석 체크 한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매번 똑같은 거를 새로운 분들 오셨다고 똑같이 또 기초를 하기에는 제가 목도 너무 아프고 체력도 너무 안 돼. 이제는 하루하루가 달라. 진짜 어르신분들 말씀하시는 거를 그냥 흘겨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말씀이 맞는 거야. 어떤 자료 드릴 거냐면요, 일단 기본적인 자료 드릴 건데 요런 거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이거부터 해드리겠다. 생성 과정의 이해. 요 동영상이 21분짜리예요. 요 동영상이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 동영상 21분짜리고 요 자료는 별로 이제 잘 못 보신단 말이에요. 잘 많이 안 드려. 뭐냐면 이거를 뿌려드리면은 가끔씩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왜 문제가 되냐면 일단은 텍스트를 우리 직원분들이 텍스트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타가 많이 있어요. 제가 영상 교육한 거를 받아 적으시다 보면. 근데 이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텍스트가 이 동영상 자료란 말이에요. 이거 갖고 싶죠? 동영상 20분짜리에다가 두 개 드리면 40분짜리 동영상에 이 내용을 텍스트로도 이렇게 볼 수 있다? 텍스트로도? 행복하시겠죠? 요걸 받고 싶으신 분들은 채팅방에 4대 천왕 혹은 교육의 힘, 교육의 힘으로 가죠. 뭐 교육의 힘 올려주시면 요 동영상 20분짜리 두 개의 동영상과 방금 보여드린 텍스트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채팅방에. 유료 VVIP 방에는 뭐 다 갖고 계시잖아요. 안 갖고 계시면 사무실에 전화하시면 저 원본 전체 15시간짜리 교육 자료 다 드리는 거고, 총합적으로 80시간짜리 교육 자료를 유료 회원님들은 다 드리니까. 오케이.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4대 천왕 교육의 힘을 올려주시는 쪽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쪽에서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죠? 박승재 TV 01번 방이 한 20개 있어요. 20개 있는데 교육의 힘 또 아니 이렇게 올려주시는 방만 드린다니까요. 오뚜기 선생님. 오케이. 출석 검사 해야지 드리는 거지, 능동적으로. 안 그러면은 괜히 주무시는데 올리면 스팸이잖아요. 04번 방. 오케이. 올리시는 방만 드린다는 거예요. 올리시는 방만. 안 올리시는 방은 안 드립니다. 괜히 이 야간에 올려드려봐야 스팸이 됩니다. 요렇게인가요? 더 없어요? 오케이. 유료 방은 안 드려요. 유료 방은 어차피 다 드렸기 때문에 4개 방뿐이 없어. 20개 방 중에서 여기 또 있다. 3번 방. 또 오유. 동영상 50분이 우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호응도에 따라서 호응도가 많은 방은 더 드릴 거야. 많아요.
이게 지금 많은 거예요, 이거. 응? 교육의 힘, 교육의 힘.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드렸어? 이렇게. 요 5개 방에 안 계신 분들은, 다른 방에 계신 분들은 또 올려주셔야 올려드리죠. 그래서 동영상과 아이고 더 드렸다. 1-1까지만 드려야 되는데 2-2까지 드렸어. 드린 김에 2-2까지 다 드리지 뭐. 오케이. 그렇게 하고 텍스트 자료까지 2-2까지 올려드릴게요. 능동적이신 방들만 올려드릴 거예요. 총 20개 방 중에서 이거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니 그래야지, 안 그러면 맨날 기초만 하다가 뒷부분 주력 뭐 이 종목군들 전략을 못 보잖아요. 다른 데는 주무시나 봐. 3번 방, 4번 방, 2대1, 2방, 그 다음에 학생지 TV 방, 그 다음에 뭐 거기까지인 것 같아. 야호, 응? 주린이 달리자님 뭐 야호 난리 났다. 오케이, 됐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일단은 저렇게 올려드리고, 나머지 부분, 기초 부분은 그러면 빨리 넘어가서 진행을 하는 걸로 설정 범위를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드리는 게 좀 드물잖아요. 아유, 캔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뭐 파일은 넘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 나머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초 부분은 좀 빨리 넘기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유튜브에서 다시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계시는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그러면 제가 다시금 자료 올려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가, 종가, 고가, 저가가 있고 몸통과 꼬리가 있고 이런 그 패턴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패턴 기준이. 지금 기판이 아마 지금 안 먹는 것 같아. 배터리가 다 됐나? 그런 것 같아요. 자, 시가가 어디서 시작하는지, 빨간색은 시작 가격보다 종가가 위에 있을 때, 파란색은 시작 가격보다 종가 밑에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몸통의 구성이 저렇게 된다라는 거, 조금 전에 올려드린 동영상 교육 자료를 방송 끝나면 여러분들이 더 활용해서, 저 모양새는 외운다기보다도 완전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만 됩니다. 혹은 이해가 안 되시면 외우셔야죠, 뭐 천상.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4가지의 기본적인 패턴 모양이 있다는 거, 이렇게 방송 참조하셔도 돼요. 그 방송 내용에 추가적인 내용을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제 교육 방송 보시면 이 내용까지 나오는데, 조금 전에 뿌려드린 교육 자료 보시면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있다. 이거는 심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상승 장악형이잖아요. 저거만 2시간 이상 합니다. 대박이죠. 남들은 상승 장악형이 떴어요, 끝이잖아. 바닥에서 반전형입니다, 끝이잖아요. 근데 어디서 편입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결론적으로 이렇게 샛별형의 기준까지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기준을 잡는지, 요 4대천왕 캔들을 요거만 망치형이면 망치형만 가지고 2-3시간 할 거예요. 교수형이면 교수형만 갖고 또 2-3시간 할 겁니다. 나머지 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점 잡으실 수 있도록 설정 범위 잡아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육적인보다도 실전인 종목 기준에서 좀 보도록 합니다. 어차피 일요일날 21시에 야간 방송이 있어요. 일요일날 21시에 야간 방송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월요일날 공략할 종목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지금 기준은 이제 간단하게 안내만 해드립니다. 네이버나 조선인물 검색에서 요거 안내해드리고 교육 들어갈 거예요. 바로 종목.
네이버나 조선인물 검색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누군지. 그리고 이 증권카드가 35년 됐습니다. 럭키증권이 LG투자증권으로 된 게 92년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따져도 이게 92년도로 따지면 31년 된 거죠. 그렇게만 따져도. 이게 이제 SBS, CNBC에서의 전문가들 40명 모아다 놓고 한 수익률 게임에 윤정도 혼자 1억 계좌 가지고 한 달 만에 28% 대형주로 삼성전자, 하나케미칼, 이 당시 포스코,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으로. 그리고 어느 방송을 가든 이렇게 대형주, 극대형주에서의 수익 부분으로 항상 어디 쓰레기 같은 이상한 잡주 가지고 요행으로 해서 수익 내놓고 대박 났어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윤정도는 아닙니다. 대형주 위주에서 이렇게 대형주 위주에서. 근데 이제 지난 그 2020년 3월 코로나19부터 해서는 변동성이 월등히 커지고 거래대금이 월등히 증가하면서 1조 미만짜리 종목군들도 교육용으로 좀 설정을 해드렸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세요. 검색하셔서 이렇게 들어오십시오. 그럼 홈페이지에 메인 화면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일단 홈페이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페이지가. 그럼 여기서 이제 홈페이지 밑에 JDIPT 홈페이지도 있고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해서 누르는 공간도 있습니다.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메인 화면에 이벤트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제 7명 남아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벌써 몇 분이 전화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벤트를 하죠. 지금 원래 이제 요 가격으로 이렇게 설정돼서 돼 있고 3개월에 396만 원 그리고 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은 500만 원 그리고 2 플러스 1일 때 뭐 1000만 원 3개월에 1000만 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진행을 해드려요. 강연에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강연회가 33만 원이에요. 여의도 콘네도 호텔에서 식사하시고 강의 2시간 듣고 식사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토요일 날 2월 12일 토요일 날 2월 12일 토요일 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강연에 2시간 그리고 강연회 끝나고 7시부터 2시간 정도 식사하시고 그리고 식사하시면서 뭐 음료 주류까지 다 포함돼 있으신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19가 그때 거리두기 제한이 좀 풀린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 시간까지 전부 미팅 시간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뭐 어차피 저도 그때 되면 이제 호텔 내에서 가장 큰 방을 잡아서 펜트하우스를 잡아놓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거리두기 제한만 뭐 좀 풀린다면 풀리기 전까지 지금 이번에 6분 기준이죠. 그럼 6분 밤새 또 뭐 앞으로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서로 의논도 가지고 갈 수 있고 종목 상담이라는 건 불법이에요. 1대1로 할 수는 없고 그 다음날 그렇게 해서 뭐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난 12월 10일 강연회에서는 뭐 새벽 2시까지 그리고 아침에 조식 같이 드시고 점심 때 오신다는 약속을 제가 깜빡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미팅을 가버리고 말았는데 하여간 이번에 토요일이니까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강연에만 참여하실 경우에 이런 특전이 있어요. 쿠팡에서 판매되고 있는 USB VOD 80시간. 그러니까 21년도에 생성해드린 요거. 그 다음에 20년에 생성해드린 9시간짜리 5강. 2015년도에 기초 강의 15시간. 그리고 아까 보신 VIP 요 가격들을 이렇게 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이제 7분이 남으신 건데 주말이면 다 차겠죠. 그러고 나서 뭐 나 더 가입하고 싶어요. 그거는 안 돼요. 1년에 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이벤트인 거고. 그렇게 해서 30분 중에서 지금 23분이 신청을 다 하셨고 결제가 다 끝나신 상태. 예? 대부분 다 결제가 끝나신 상태.
그러니까 VVIP 회원님들 참여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빠르게 서두르시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새벽 시간이든 무슨 시간이든 전화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VOD 어떤 VOD냐면 교육 VOD. 이게 쿠팡에서 이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요. 110만 원에 9시간짜리가 하나, 둘, 셋, 넷, 5강의. 그러면 얼마? 550만 원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총 45시간 교육입니다. 그리고 작년 8월 17일 날 교육한 스페셜 교육 커리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커리큘럼이. 그러니까 총 25강을 한 강의당 50분씩 20시간 이상을 해드린 거죠. 보조지표까지 싹 다. 그러니까 결론은 모든 필살기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296만 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어치 판매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 가져갈 수 있다. 어떻게? 지금 당장 전화하시면 됩니다. 어디로? 회사로. 전화 안 받으면은 문자 남겨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선착순 안에 들어오시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어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월요일만큼은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제 가입했으면 LG전자에서, 내가 어제 가입했으면 LG이노텍에서, 내가 어제 가입했으면 DB하이텍에서, 내가 어제 가입했으면 뭐해서,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목요일날 야간 방송에서 이제 LG전자 해드렸기 때문에 빠르게만 넘어갈게요. 이게 문자 사인이에요. 이게. 그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1월 12일 13만 5천 원, 14만 원, 14만 4,500원. 아주 강력하게 매수한 드리죠. 13일에도 두 통이나 나갑니다. 14만 원, 14만 4,500원. 고점이 15만 원, 15만 500원까지 찍어요. 그러면 12일 날 수요일 날 가입하셨다면은 1시 38분에 수요일 날 가입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화요일 날 가입해서 수요일 날 같이 계셨던 분들은 13만 5천 원에 편입하셔서 20% 비중 꽉 채워서 결국은 하루 이틀 만에 목요일 금요일 하루죠 사실은. 목요일 하루 만에 15만 원을 찍어주니까 10%예요. 24조짜리 종목에서 10% 하루 만에. 제약바이오가 아닌 실적이 허벌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LG전자에서. LG전자 10일날 실적, 7일날 실적 발표가 3시쯤 나왔어요. 그리고 양봉으로 끝났는데 10일날 월요일날 보고서 내용이 양분이 됐어요. 하나는 예상치에 못 미친다. 제가 볼 땐 그거는 경험치가 없는 친구들이 써놓은 보고서죠. 예상치보다 하회했다. 예상치보다 하회에서도 저평가한 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거기에 성장 사업이 없어서의 문제인데 모바일 사업 부분 띄어내니까 적자였지만 띄어내버리니까 적자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띄어냈지만은 그를 띄어내버리다 보니 성장 산업이 없는 거예요. 백색 가전이지 그냥. 마진율이 70조를 넘기는 매출에 매출 70조짜리 업체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몇 개 없지. 매출 70조짜리인데 마진율이 6%. 그 4조 원뿐이 실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 이게 기술주인 건지 성장주인 건지 유틸리티 업종인 건지 그래서 전장 사업의 그룹 자체가 막 올인을 하는 겁니다. 그 기준에 선두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애플 뭐 벤츠 관련된 주가가 들썩들썩합니다. 시가총액 24조에 안 맞게. 근데 그것은 뭐냐면 바닥이라는 인식과 함께 이제는 조그만 이슈에도 가격 탄력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결론적으로 하루 만에 10%가 돼버리잖아요. 내가 11일 날만 가입했어도 12일 아침부터 혜택을 볼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따 보실 LG이노텍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오픈을 해드려도 결국은 못 따라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봅니다. LG전자의 목요일 날 야간 교육 방송 보시면은 더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그 방송도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 근데 LG전자의 애플의 공급 업체 설정, 선정 가능성 이런 부분 12월 13일, 12월 23일 이런 때 불거지고 변동성이 나와요. 근데 후속성이 없이 계속 미끄러집니다. 근데 지금은 다르다 그랬죠. 애플뿐만 아니라 벤츠사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거요? 어떤 거?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IPO 성공 부분이 LG그룹 전체의 전장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월봉의 기준이고 1월 13일 날 월봉 차트를 잘라서 보여드린 기준이 돼요. 1월 13일 날. 요 기준점을 교수용으로 인식을 잡아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월봉 차트인데 원래 이제 그 목요일자 보세요. 목요일자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원래는 이렇게 음봉 떨어져 있을 때 잡아드린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요걸 돌리는 흐름 그게 망치형의 기준점의 흐름으로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늦지 않은 망치형이라는 거예요. 빨간색에 여기서 더 올라가도 상관없다. 망치가 돼 있다.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도 상관없다. LG전자의 주봉 차트에서도 상승 장악형의 기준 이것도 다 그냥 끊어서 보여드린 건데 목요일날 야간 교육 자료를 볼까요? 아예 이왕 뭐 돌아가는 거 찾아보세요는 안 찾아보세요. 안 찾아보시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목요일 야간 교육 자료예요. LG전자가 수요일날 교육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걸 보자라는 거예요. 캔들의 모양새 자체를. CIS고 그 다음에 CIS 비이성적이죠. 수급 동향 프로그램이 말 같지도 않은 사랑해요 LG 사랑해요 LG 그리고 이런 내용들 애플카 또 벤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실적 범위가 저평가가 형성되어 있는 구간에 예상치에 조금 못 미쳤다고 어쩌고저쩌고 왈가불가하는 건 말이 아니다. 저평가인데. 예? 그리고 실적이 올해 이제 그 전망치도 3조 6천억의 순이익이. 근데 지금 24조로 그랬잖아요. 24조뿐이 안 돼. 순이익이 3조 6천억인데. 그럼 7배? PR이 7배? 8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저평가란 말이지. 근데 실적 예상치보다 조금 덜 나왔다고 그걸 악을 쓰는 양반들이 어딨어. 1월 7일 날 3시에 실적 나왔을 때 양봉으로 끝났어요. 그대로. 그러고 나서 10일 날 양분화됐죠. 저평가다 그래도 한쪽은 예상치를 하회했다. 바보들이야. 예상치를 하회했어도 저평가인데 이 사람아. 예상치 하회했다가 주가 낮출 거야. 뭐 할 거야? 응? 하도 피곤하니까 지금 발음도 잘 안 나와요. 응? 결론적으로 LG전자를 이렇게 쭉 올려드리는데 지금 월봉의 기준에서 10일자 월봉을 여기다 안 올려놨네요. 직원분들이. 잠시만요. 저걸로 보시죠. 이데일리 쪽 방송 주알2 방송으로 보겠습니다. 주알2의 9회차 기준에서 볼까요? 자, 9회차. 여기서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주알2에 이제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알2에 갖고 나간 LG전자의 기준이 이게 1월 12일자입니다. 1월 12일자 도지 양상의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상승 장악 확인형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요게 요 모양이 그리고 나서 바뀌기 시작하는 게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망치형으로. 이게 13일자입니다. 월봉은 밋밋하죠. 이렇게 보시니까. 그럼 주봉 보겠습니다. 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놨고 주봉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 흐름이 뜹니다. 여기서 망치형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저 망치형. 이것도 주봉 원본 사이즈를 먼저 또 보여드리면 좋은데 일단 어찌됐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꼬리가 이만큼 달려 내려왔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음봉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 음봉이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과연 어디서 살 수 있느냐? 꼬리 절반 달리는 구간 그 구간에서 분명히 살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돼서 에디슨 EV처럼 어때요?
이게 22% 갭 상승입니다. 요 자락이 요 시작 가격이. 여러분들이 캔들 시작 가격이 어딘지를 잘 아셔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시작 가격이 여기잖아요. 이 캔들의 시작 가격은 여기입니다. 요 검은색 줄 거드린 22% 상승 나온 요 자리가 시작 가격이에요. 그러고 나서 11%까지 밀립니다. 22% 출발해서 11%까지 밀려요. 캔들 크기가 어때요? 보통 때 캔들 크기 대비 평균적인 캔들 크기 대비 월등히 크죠. 저렇게 형성되어 있던 음봉 아직 이 위에 거는 생긴 게 아니에요. 아직은 안 생긴 거야 아직. 그래서 저 밑에 음봉이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절반을 돌릴 때 25,500원. 그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 또 추가 10%. 이날 상한가, 그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에 10%. 48,000원까지 와버려요. 어마어마한 강세죠. 그럼 얼마 올라간 거야? 저 가격에 편입했어도 15,000원 이상.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가 이틀 만에 나온 거예요. 이틀 만에 60%. 들어가서 당일날 상한가, 그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에 10%. 요런 흐름입니다. 그럼 다시 LG와 LG 전자를 놓고 보시면은 도지 현상이다라고 표현해 드린 게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삼선 전환도를 우리가 나중에 배운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캔들이 지금 꼬리가 안 보이실까 봐 그러는데 이 위로 이 밑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 밑으로 이렇게 꼬리가 여기까지 달린 거예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캔들은 시작 가격이 어디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작 가격이 어딘지부터를 제대로 아셔야만 전략을 꾸릴 수 있어요. 자, 다시 그려볼까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캔들을 갖다 붙여버립니다. 삼선 전환도 형식처럼 응용을 해서 두 개의 캔들을 붙여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개의 캔들을 붙였을 때 모양새가 어떻게 나올까요? 무슨 색깔 어떤 모양으로 나와요? 이쪽이 지금 현재가의 기준이라고 치고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다 틀릴걸? 대부분이. 지금 시작 가격 두 개를 붙여놨을 때 시작 가격은 어디가 돼요? 여기가 시작 가격이죠. 그러면 두 개를 붙여놨을 때 끝난 가격은 어디가 돼요? 두 개를 붙여놨을 때 끝난 가격. 아니 끝난 가격은 저 빨간색 양복으로 돌려진 저 흐름의 몸통의 상단 부분이 종가의 기준이잖아. 종가가 끝난 가격이잖아요.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무슨 색깔이야? 무슨 색깔? 파란색이지. 이때 시작한 요 시초가 대비 종가가 밑에 있잖아요. 그럼 파란색이지. 시작 가격이 여기고 종가가 여기. 이렇게 된 파란색이지. 그죠? 요렇게 된 파란색에 윗꼬리가 이따시만큼 아랫꼬리가 이따시만큼. 그럼 얘는 뭐라 그래요? 이 정도의 꼬리에 이 정도의 그 몸통이면 도지라고 부르죠. 도지가 발생되면 위든 아래든 굉장히 크게 튄다라는 거예요. 캔들이 우스워요? 그냥 뭐 음봉이네 양봉이네 우스워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제대로 배우셔야 되는데 그게 우습냐고. 이게 우습지 않으려면은 배우시던가 아니면 야 윤정도 뭐슴 네가 잘하는데 네가 잘해봐 이렇게 되시든가. 결론은요 이러한 장족형의 도지가 뜨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장족형 도지가 뜨고 나서 방향성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위로 나와버렸죠. 순식간에. 예? 저거 그림 다시 봐요. 요거 있잖아요. 요 그림이었단 말이야. 요 그림이 한 방에 다시 봐요. 이거였단 말이야. 이게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저 꼬리까지 싹 다 감싸 안고 이걸 여기서 다시 그려드려요. 이 그림이 어떻게 된 거냐면 상상을 초월하게 이 그림이 하루 만에 이틀도 아니에요. 9%가 올라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루 만에 이 꼬리 부분까지 양봉으로 감싸 안고 이렇게 꼬리 좀 달고 내려왔죠. 9% 올랐다 6%로 끝나니까. 하루 만에 윤정도와 함께라면 이날이 12일이에요. 12일 야간 방송을 했을 때예요. 그러면 12일 날 또 10시 반에 교육해 드렸는데 12일 날 10시 반에 교육을 받으셨다면 13일 날 보합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저렇게 나오는데
저수익을 9%를 24조짜리 종목에서 못 잡아내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1월, 12월 주봉입니다. 12월부터 해서 30%의 급등입니다. 거래 수반하고 장악형으로 바뀌어 있고. 응? 이건 뭐예요? 샛별형이죠. 샛별형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샛별형의 기준으로 설정을 하는데 샛별형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왼쪽에 음봉과 이 도지 내진 스타에서 갭이 발생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갭이라는 건 뭐냐? 캔들의 몸통과 몸통의 빈 공간을 우리가 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응용이나 실전에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캔들의 몸통과 몸통만의 부분을 갭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부분 요건 뭐예요? 이건 그냥 상승이야? 종가가 여긴데 이만큼 떠서 시작하면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 갭상승했다, 갭상승 출발했다 그러죠. 꼭 몸통과 몸통의 빈 공간이 아니더라도 갭상승했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갭상승해서 출발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갭상승해서 출발했다. 그죠? 그러면 요 캔들은 어떻게 돼? 시작 가격이 어디예요? 시작 가격. 여기입니다. 시작 가격이. 그죠? 종가가 어디였어요? 여기였죠. 캔들 우습다고요? 참, 캔들이 쉽다고요? 참, 들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힘든 거예요. 이게 샛별형이 아니라고요? 난 망치로 볼 거야. 망치? 전거래를 대비해서 캔들의 변동성 크기가 줄어버렸는데 평상시 캔들 크기보다 작은데 그래도 뭐 공격적이시면 망치로도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망치형으로도 볼 수 있고 샛별형으로도 볼 수 있다. 망치형의 기준은요. 우리가 전제 조건을 잡아드릴 때 여기까지를 전거래의 최상단 꼬리까지 최고점까지를 편입의 구간으로 설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서? 윤정두가 만들어 놓은 교재에서. 윤정두 교재 이외에는 없어요. 정형화되어 있는 내용이 없어. 왜? 혼마가 있을 때는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스티븐 윌슨이 뿌린 80년대에도 HTS 발달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성도 작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준에서는 변동성도 크고 HTS의 발달로 많은 보조지표의 발달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 샛별형의 기준은 시초가가 여기서 갭이 분명히 형성되고 시작이 된 거죠. 망치형의 경우는 여기서까지 잡지만 왜 자꾸 샛별형을 보려고 하냐면은 샛별형은 여기까지가 편입 구간으로 설정합니다. 누가 잡아놨는데? 윤정두가 기준을 잡아놓은 거예요. 7,861%의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 윤정두가 샛별형은 어디서 산다? 어디까지 따라 붙는다? 그 정형화된 내용. 샛별형의 기준에 빈 공간이 나와야 갭이 나와야 된다. 갭하락이 나와야 된다는 기준이 꼭 몸통과 몸통의 사이 공간만이 아니다. 시초가가 전일 종가 대비 시초가가 빠져서 출발한.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깨졌어. 아니 좀 바닥 다지는가 했더니 개파랗게 막 장대 음봉으로. 그냥 음봉이 아니야. 평상시보다 최소 1.5에서 2배 수준의 장대 음봉으로 깨져 내려갔단 말이야. 응? 그랬는데 그 다음날 꼬리라도 일부 달아놨으니까 힘들지만 그 다음날 가급적이면은 플러스면 좋겠어. 개뿔이나 개파락이 나왔던 얘기야. 그래서 개파락을 따지는 거예요. 개뿔이나 마이너스로 출발해 버린단 말이에요. 종가가 어딘데? 여긴데. 내 종목 아니면 마이너스 출발이 눈에 잘 안 보인다니까. 예? 그냥 빨간색 양복이구나 생각만 하고 아니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개파락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갭이 나와. 마이너스야. 장대 음봉 떨어져서 하루에 8% 빠져갖고 이건 진짜 속된 편으로 돌아버릴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또 추가 2% 빠져버려. 이 안 미쳐요? 나 같으면 그냥 팔짝 뜨고 미칠 것 같은데? 그래 안 그래요? 그랬다가 이 시초가 대비해서 어떻게 맨 처음에는 이런 음봉으로 떨어진 거야. 빨간 색깔이 없어요 지금. 음봉으로 떨어진 거 개파랗게. 미치겠죠? 하루 이틀 빠지는 것도 아니고 며칠째.
바닥 인식이 잡히는. 나 목 아파 죽겠어. 엄지척 좀 해줘 유튜브에. 아우 진짜 목 아파 죽겠는데 유튜브 엄지척도 21개뿐이 없고. 저 상태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위로 그냥 힘을 바바바바바바 매수가 그냥 막 저가 매수가 막 들어와서 결론은 꼬리를 달고 돌렸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서 망치형으로 인식해도 상관은 없는데 또 욕심 같아서는 그냥 아예 바로 장악형으로 가면 좋은데 못 갔잖아. 그죠? 결론은요. 우리가 이렇게 시작 가격과 끝난 가격이 같으면 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 위치가 어떻게 되든 이건 도지입니다. 근데 몸통이 조금 생기잖아요. 이거는 스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몸통이 월등히 크면 안 되겠지. 스타라는 거는 몸통이 생겨도 좀 작은. 이게 바로 개파락 이후에 똑같은 과정. 샛별형이 생기는 똑같은 과정. 추세 하락 속에서 한 단계 더 미끄러진, 그런데 시작 가격과 종가가 비슷한 아주 치열한 매매 공방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한 차례 밑으로 깨지면 추세 강화가 됩니다. 근데 돌려줬어요. 그럼 반전입니다. 별 3개짜리. 윤정두가 지어놓은 것도 아니고 300년 전에 만들어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다. 1111 한번 여기까지 이해되신다. 1111. 목 아파 진짜 죽을 것 같아 지금. 에? 하루에 2-3시간 자고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미국장 간단하게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종목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개장 전에 내가 왜 무료를 그렇게 뿌려줘야 되는데 개장 전에 LG노텍 같은 종목 무료로 일단 뿌려놓고 개장 전 상한가 갈 종목으로 그렇게 해놓고 8시 반부터 열어놓은 유료 동영상 방송 4시까지 진행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오늘 LG노텍만 1시간을 녹화를 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잠깐 한 30분에서 1시간 눈 붙여요. 4시부터. 그러고 나서 방송 원고 점검하고 그러고 나서 7시 8시 방송 출연하고 1시간 떠들고 이동해서 2대1 가고 9시 10시 또 떠들고 지금 10시 반부터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1시간 10분을 엄지척 하나 못 눌러주시면 되겠어. 구독 알람 신청하셔야 돼. 그리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들으시려면 구독 알람 신청 유튜브. 결론적으로 이런 설명을 어디서 들어볼 거예요? 샛별형이 떴어요. 상승 반전이래. 어디서 사게? 대밀리면 어디서 팔게? 결론은 저런 샛별형이 뜨고 난 이후의 흐름입니다. 추세 강화는 지속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추세 강화는 지속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다고. 12일자 방송화면이 이거예요. 12일자 방송화면이. 우리는요. 주력주이기 때문에 라이브 방송에서 주력주이기 때문에 이게 떴을 때 망청 혹은 샛별형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일이야. 그러고 나서 13일날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이게 일봉이거든. 이게 13일이에요. 갭상승. 그러고 나서 9% 폭등. 와우. 대박이죠. 이게 LG전자의 어제 교육이었습니다. 어제 교육 받으신 분들은 야 내가 이거 12일에만 들어왔어도 대박. 10일에만 듣고 야간에 또 내일 돼서 후회하시려고요. 그것만 가슴속에 와닿았다면 13일날 개장 초부터 LG전자에서 수익을 잡아갔을 텐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 늦었다고 생각할 때 LG노텍이잖아요. 이 끝난 게 아니야. LG전자가 매직 시그널 나고 영선 돌파하고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돼 있고 애플카 소식 이런 내용들 이미 시장에 노출돼 있고
공시가 아니에요. 이것도 심리입니다. 아무리 대형줘도. 그럼 기술적 분석에서 저게 심리라면은 기술적 분석에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기본적인 기술적인 가장 기초적인 캔들에서 벌써 잡아내셔야 되고,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진짜 저평가 국면이 맞는지 그 저평가를 인식해서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 범위가 살아나주고, 그리고 손바뀜이라고 한다면 거래대금 수반하고 강세의 흐름이 연출되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제 또다시 이게 13일 어제자 교육 자료잖아요. LG노텍 분명히 이렇게 교육을 해드렸어요. LG노텍. 오늘 기준으로 볼까요? LG노텍. 제일 중요한 LG노텍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거래대금이 지속됐다는 거. 방송 뭐 매일 갖고 나갔지 뭐. 12월에만 거래대금 20회 안에 11번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12월에만. 그러고 나서에 매일매일 거의 매일매일 LG노텍입니다. LG노텍입니다. 응? LG노텍입니다. 이거 88회네. 잠시만요. 요거 말고 89회 쳐보시면 되지. 오늘 거. 오늘 방송 원고. 자, 보겠습니다. 89회차 나와봐라 오바. 여기 있네. 그죠? LG전자인데 넘어가고 LG노텍입니다. LG노텍의 1월 7일 문자 한번 볼까요? 1월 7일 얼마? 33만 8천원. 33만 7,500원, 33만 8천원, 35만 4,500원. 아니 금요일날 가입만 했어도 월요일날 33만 7,500원. 월요일만 가입했어도 수요일날 33만 8천원. 수요일날만 가입했어도 목요일날 35만 4,500원. 목요일날만 가입했어도 오늘 기준에 13%의 추가 폭등. 이게 7일입니다.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또 이번 주 월요일. 이번 주 수요일. 이번 주 목요일. 이게 뭔데? 문자 사인 나간 거. 다시 봐요. 지난주 금요일 33만 8천원. 10일, 12일, 13일. 그러고 나서 14일 문자 내역입니다. 이게. 보실래요? 자, 36만 3,500원 편입. 이게 시초가 넘긴 가격. 무조건 따라붙은 게 아니라 시초가 형성되고 36만 원까지 빠지잖아. 그리고 돌렸어요. 매수. 신규 편입자 10% 편입했어요. 왜? 우린 다 갖고 있으니까. 지금의 랠리가 땡큐의 랠리인 거지. 우린 다 갖고 있으니까. 우린 다 갖고 있으니까. 결론은요. 신규 편입자 어제만 가입해서도 10% 36만 3,500원에. 그리고 얼마까지 가요? 40만 원 수준까지 갑니다. 그냥 10% 그냥. VI 바로 밑에서 미끄러졌죠. 추가 5% 편입해서 15%로 이렇게 해서 계속 차익 실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주 공격적으로 차익 실현 해드립니다. 오늘은요. 우리는 윗꼬리 부분을 달고 내려올 때 차익 실현하는데 오버슈팅 범위를 일단은 15%로 채워놨어요. 개별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야 뭐 10%든 15%든 고점 찍고 내려오면 차익 실현하시면 되죠. 주린열공 선생님이 10,000원 주셨다. 감사합니다. 주린열공 선생님께서 10,000원 주셨다. 감사합니다. 아니 50만 명 계시는데 그것도 왔다 갔다 해서 인원 왔다 갔다 해서 50만 명인데 좋아요가 25개야. 아 너무들 한다. 주린열공 선생님이 이렇게 10,000원도 주시는데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좋아요 한번 눌러달라는데 그걸 안 눌러주시네. LG노텍의 경우에 LG노텍의 경우에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계속 놓여진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기준에서는 LG노텍이잖아요. 평균 단가 얼마세요? 33만 9천 원부터 해서 이거요? 문자 사인 보여드릴까요?
옛날 거? 언제부터 우리가 들여다보고 편입의 기준 설정했는지? 응? 작년 1월 것도 있어요. 작년 1월이면은 응? 작년 1월이면은 시장이 최고점 찍을 때 그죠? 3,300. 그 얼마? 22만 원. 작년 1월. 응? 작년 1월. IT 비중 우리는 얼마? 70% 갖고 가요. 어때요, 지금? 작년 1월 대비해서 사실상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LG전자, 삼성전기 우리 주력 네 가지 작년 1월 정점 대비해서는 다 미끄러져 내려와 있어요. 손실입니다. 1년이 됐는데 손실이에요. 아우, 황당하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 힘겹죠. 모든 기회를 놓친 것 같고 아니에요. 만약에 그 상태라고 하신다면은 좋은 기회를 잡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주식을 하실 때 농담이 아니라 앞으로 주식 하실 때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변동성 매매에서 잠깐 수익 났다가도 다시 무너지고 SK 이노베이션 우리가 어찌됐건 보름 만에 더블 26조까지 올라갈 때 더블을 낸 종목이 36만 원 찍고 다시 20만 원 수준으로 내려와 있어. 근데 그게 낙폭과대가 아니라는 거죠. 왜? 성장주의 경우에는 성장성 프리미엄이 빠지면 나쁘게 표현하면 거품이 빠지면 그 다음에 다시 되돌리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실적주의 기준은요. 실적주의 기준은 일단은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치고 오버슈팅이 나온 부분에서 미끄러졌다 할지라도 실적이 유지 또 오히려 추가 실적 개선 그러면 되돌리는 흐름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내가 과연 그 당시에 다른 종목을 샀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더 많이 올라온 LG 이노텍처럼 더 많이 올라온 종목도 있습니다만 지금부터의 기회를 또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왜? 때 원금이 그렇게까지 훼손된 게 아니니까. 결론적으로 LG이노텍의 이러한 기준점들 뭐 넘겨도 끝이 없습니다. 그 수익 범위의 기준점들을 똑같이 보세요.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LG화학 다 마찬가지예요. 전장에 사실상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전장 사업에. 그래서 애플발 매출이든 또 벤처 관련된 내용 속에 중간 포함이 돼 있든 제일 중요한 부분은 LG에너지솔루션의 흥행 성공과 함께 LG그룹은 전장 사업의 강세를 강화돼 있구나 이런 기준.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실적이죠. 뭐가 어찌됐건 실적이지. 저거 지금 컨센서스 상향된 거예요. 근데 저게 더 나올 거란 말이죠. 컨센서스 증권사 보고서가 더 좋을 것이다. 실적이 더 좋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더 많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지금이 9조 1천억인데 순이익이 9천억이다? 11배는 안 되죠. 10배 수준의 PER이죠. 상당한 겁니다. 뭐가?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주가가 거의 더블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인식이 잡히는 거죠. 왜? PER이 굉장히 낮죠. 왜? 실적이 그만큼 개선돼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왔는데도 실적 개선이 더 빨라지면은 고평가가 아닌 저평가 상태로 지속 놓여지는 겁니다. LG노텍 같은 경우에 12월 21일 저 가격들 다 좋아요. 결론은 이런 거죠. 월봉 기준에서의 갭에 대한 설정 범위 다 설정해서 설명드렸고 갭이 나온 요 국면에서의 목표 주가 43만 원 나와요. 43만 원. 43만 원. 그리고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노란 톡에 다 올려드렸고 요게 뭐예요? 이게 첫 번째 방송 갖고 나올 때 음봉 크기 보세요. 굉장하죠? 이때 굉장하죠? 그럼 자 여기서 뭘 설명드려요? 망치형을 설명드립니다. 똑같아요. 똑같다고. 이 그림하고 똑같이 진행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월봉이잖아요. 주봉의 기준에서의 흐름 이때 당시에 1월 13일 날도 뭐래요? 장악형으로 갑니다 라고 했죠. 장악형으로 갑니다. 결국은요 이따만 해줘요. 응? 이 상태에서 13일에 이게 13일 하루 만에 13% 올라오다 보니 이따만 해줘 버립니다. 주봉상에 캔들 하나만 잘 배우고 계셨어도 거기다가 그것만 배우나? 라이브 방송에서 LG이노텍 라이브 방송 1시간 녹음해드리죠. 그 영상 파일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무료로. 그럼 당장 오늘 놓치셨더라도 월요일부터 대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안 보고 안 하려고 그러잖아. 매집이 저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집주에 대한 설정 범위에 대한 이런 교육 자료들 안 받으시려고 그러잖아. 노란톡 방 안에만 계시면 이걸 계속 올려드려요. 왜? 장중 전략을 동영상 전략을 다 올려드리니까. 응?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36, 39, 45만 원. 36만 원 넘겼고 39만 원 넘겼고 이제 목표 주가 45만 원. 주봉 차트. 변형 샛별형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상승 장악 확인형, 상승 장악형, 변형 샛별형, 전서구형, 장악형 이게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셔야 되고 그죠? 잠시만요. 그렇게 해서 LG이노텍 일봉 차트의 범위에 이런 패턴들을 다 보실 수 있다. 이 일봉 차트의 기준에 흐름들 이런 부분들을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봉 월봉으로도 활용하시고 제2의 LG이노텍 잡아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직 추세 진행형이라는 거죠. 이게 13일이에요. 이게 14일이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번 놓치셔서 우리 문나님처럼 5월 23일 날 가입해서 9월 28일 날까지 4달 만에 계좌 수익 70% 이런 극대형주에서 4달 만에 계좌 수익 70%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위메이드라든가 롯데정밀화학 LNF 크라프튼 데브시스터즈 이런 종목으로 4개월 만에 70% 수익 내실 때 그리고 무한수액 선생님, 토마토 선생님, 스타벅스 선생님 이렇게 후기를 이 정도로 올려주시고 계실 때 여러분들은 뭐하고 계신 거예요? 스타벅스 선생님께서 딱 써주신 내용이 그거예요. 멘탈을 잘 잡아주셔서 개별 종목 개별 종목 고고싱입니다. 주력주도 가즈아 주력주들 막 가고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주력주가 강한 대세 상승장이 맞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아싸가오리 나스닥이 저점 대비 180포인트를 들어 올려버리네. 윤정도와 함께하면 이래요. 윤정도와 함께하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수익 범위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잡아가셔야 돼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계좌 수익 246%씩 이렇게 내시고 늦은 게 아니에요. 이걸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스타트라니까. 시황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지금처럼 좋은 시황을 나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응? 제발 좀 부탁인데 이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에서의 이거 보세요. 18,000원부터 19,000원, 2만원, 21,000원
22,000원. 오늘 뭐 금요일 기준 22,400원 매수. 왜? 22,600원 신고가를 넘길 수 있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목표 주가 상향 25,000원. 근데 얼마 찍어요? 추가 편입 23,000원에 잡아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또 올라가요. 23,450원까지 잡아드려요. 고점이 23,95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들어갔잖아요. 22,400원. 오늘 가입하신 우리는 벌써 이미 저 바닥에서부터 산 거고,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그래도 한 세네 분이 신규 가입을 하셨어. 그분들은 오늘 행복한 거야. 주성 엔지니어링 문자, LG노텍 문자, 삼성 전기 문자, DB 하이텍 문자 전부 눈눈 안나 하면서 행복한 주말을 맞이하게 된 건데, 여러분들은 힘겨우시니까 지금 무방을 이렇게 듣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월요일에도 또 월요일 야간 교육할 때 진짜 주말에 가입할 걸, 이런 후회 갖고 가시면 안 돼요.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이 수익 범위는요. 그리고 우리 정회원님들 만기 날짜 보시면 보통 1년씩들 가입하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평가입니다. 아직도. 지금 1조 1천억 수준까지 올라와 있죠. 4,800만 주대 종목이에요. 주식수가. 1,000만 주를 넘겼었어요. 매집이. 11월 12일부터 한 두 달 동안이요. 11월 12일부터 두 달 동안에 20%의 매집이 들어 20%를 넘겼어요. 지금 또. 20%의 매집이 들어오면 주가를 더블로 올려놔야 빠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더블로 올려놔야 빠져나갈 수 있다고. 월봉상의 갭, 주봉상의 갭, 목표주가 설정 범위 다 잡아드리고, 그죠? 상승장악형, 변형, 샛별형, 상승장악형, 변형, 샛별형, 갭 전부 눈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잖아. 그게 안 되시면 윤정두가 목표주가 이렇게 다 설정 잡아드리잖아요. 주봉 기준의 이 매집의 기준, 매집의 기준, 매집의 평균 단가, 이게 12월 21일 것까지고, 오늘 기준에서의 매집 이 자료, 요거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매집이 됐을 때 매수 평균 단가 대비 주가를 얼마큼 올려야 되는지, 매집 비율이 얼마큼 되는지, 1조 이상, 1조 미만, 1조 이상, 결론적으로 979만 주 나누기 4,800만 주 해줘 보세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매매하는 종목의 주식 수는 아셔야 되고 시가총액은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윤정두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연세가 윤정두보다 많으셔서 못하신다 라고 하시면 윤정두가 기준 잡아드리면 되는 거죠. 주성 엔지니어링. 그 밖에 삼성 전기도 20만 원 돌파 직전에 19만 9천 원에서 눌림목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금요일 날 꼬리가 일부 달리긴 했습니다만 오래간만에 거래 터트리고죠. 아까 LG노텍 어떻게 했어요? 10월 저점 대비 100% 이상, 11월 저점 대비 70% 이상, 12월 저점 대비해서도 또 1월 저점 대비해서도 탄력적인 상승인데, LG노텍 12월에만 11번의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오는 흐름이 11번의 흐름이 나왔다 그랬죠. 삼성전기도 최근 들어서 만만치 않아요. LG전자 만만치 않고요. 거래대금 상위에 자주 노출돼요. 자주 노출된다는 것은 그만큼 메이저들의 수급이 자주 들어온다는 얘기가 돼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증권사 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증권사 보고서가. 윤정두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채널을 보실 때 증권 뭐 경제TV 거기 나오는 친구들이 윤정두 비롯해서 검증이 됐나? 매출을 잘 낸다라는 거는요, 주린이 분들을 케이블 TV가 TV야 그게 아니잖아요.
주린이 분들을 얼마큼 잘 현혹시키느냐, 얼마큼 잘 말장난을 치느냐, 그뿐이 없어요. 증권사 연구원들 애널리스트처럼 분석의 능력을 갖고 있지를 못해. 왜냐면 블룸버그 단말기 이런 게 단말기 회선당 2007년도 기준에 400만 원, 500만 원이었어요. 블룸버그 단말기 하나를 쓰는데 4, 500만 원. 그럼 블룸버그 단말기를 왜 쓰는 거냐? 증권사에서 씁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통계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통계 자료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클락슨 지표의 조선 성과 내용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블룸버그 단말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통계 데이터를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형사 같은 경우 대형사의 IR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방송 나오는 윤정두 같은 나부랭이들이 어떻게 분석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서 이거요. MLCC가 대박이고요. 봤어? MLCC 뜯어가지고 봐봤어 한번? 그러니까 애널들이 써놓은 기본적인 분석 내용을 보는 거야. 기본적 분석.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안 해요. 자기들이 메이저기 때문에 메이저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 좋아. 근데 오늘부터 메이저가 팔고 있어. 주가 오르겠어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그 수급의 힘을 바라보는 거죠. 대형주는 특히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보면 되니까 그 추정치를 쉽게 가져갈 수 있고, 소형주는 묻지 마죠. 거의 뭐 외국인도 단타, 기관도 단타 성향. 그래서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대금을 보고 방향성을 예측을 하고,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증권사 보고서 내용을 보는데 그것이 과도하게 왜곡이라기보다는 과도하게 한 방향으로 썼느냐, 그걸 잘 해석을 해보고, 내용이 이렇게 좋아요? 혹은 이 회사가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업황이? 그럼 그 내용을 보고 결론적으로 최종적인 기술적 분석,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수급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렇게 해서 전략을 꾸리는 겁니다. 그냥 이게 MLCC가요, 지금 끝내주고요. 쥐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니? 그러면 이거 증권사 보고 자료 공부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내용인 줄 알고 여러분들은 철석같이 믿잖아요. 주린이다 보니까 저 사람 훌륭해라고. 아니야. 기본적 분석의 대부분의 내용은 증권사 보고서를 공부하는 경우들을 가져갑니다. 여러분들이 나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책 읽어도 잘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뭐 법전이라고 그러나요? 불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나 스님께 여쭤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멘토의 역할은 교육의 기준으로 또 전체적인 기준에 이끌어주는 힘을 보여주는 게 멘토의 역할입니다. 성경을 내가 쓴 것처럼 거짓말처럼, 그럼 사이비 집단이지. 큰일 나는 거지. 거기에 한 가지 더 첨부하는 부분이 기술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을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쉽게 들으시는, 유튜브에서 보시는, 네이버 뒤져서 나오는 샛별형이 떴습니다, 상승 반전합니다, 이게 아닌 샛별형이 뜨면 왜 반전이 나오는지에 대한 전제 조건부터, 그리고 어떻게 떠야만 샛별형인지에 대한 전제 조건부터, 그것이 왜 돌려지는지에 대한 원리적인 논리부터, 돌려졌을 때 어디에서 편입하는지에 대한 편입 구간 설정 범위까지. 편입 구간 설정 범위라는 게 없어요. 그걸 할 수 있는 멘토랑 같이 가져가셔서 수익 내세요. 삼성전기는 고로 저평가예요. 증권사 보고서처럼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요, 실적 대비해서 다소 저평가에 놓여져 있다. 실적 대비.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놓고 보는 부분, 주봉입니다. 그죠? OMA, 20MA, 5주선, 20주선의 평균 거래량을 넘기고 양봉인 날이 거의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10월 중순 이후에 주봉에 거래대금이 실리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주가의 가격 반발력이 나오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우상향. 그래서 매직 시그널의 매수 사인이 이미 바닥 탈피하는 구간에서부터 매수 강도로 나오는 거죠. 이게 기술적 분석. 회사 좋은지 알겠는데 언제 사느냐라고 했을 때 추세 강화가 연출이 될 때 무엇을 바탕으로 거래대금을 바탕으로 추세 강화가 연출이 됐을 때 저런 기준을 설정해 드리는 게 누구의 역할이다? 윤정도의 역할이다. 응? 거래대금 실리고 있잖아요 지금. 눈에 안 보이세요? 가장 기본적인 교육입니다.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 빨리 누르셔야 돼요. 장중에 오늘처럼 1시간짜리 주성 엔지니어링 응? 영상 교육이나 오늘 올려드린 DBI텍의 영상 교육 그걸 들으셔야 월요일부터의 전략을 꾸리실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교육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날 상한가 한번 기대해 봅시다. 미국 시장 여러분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월요일날 미국 장은 휴장이에요. 상상 한번 봅시다. 상상.